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인다면 한국 따위 큰 무리 없이 이 일이면 멸망시킬 수 있다. 과거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적이 있듯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나름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이와 같은 주장을 관련 해외 커뮤니티에서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180도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재미삼아 각 나라별로 전쟁이 난다면 누가 이길 것이냐는 예상글과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인들이 이처럼 한국의 군사력을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항공모함 덕분이었죠. 한국의 육군이 일본보다 강하기는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의 육지전은 거의 벌어질 일이 없으며 일본의 미사일 몇 방과 공군 전투력이면 전쟁이 금방 끝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해당 글이 올라왔을 당시에도 다른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군사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으며 미국마저도 이틀 만에 한국을 멸망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본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해서 한국군의 믿을 수 없는 군사력 성장과 더불어 일본의 부끄러운 수준의 군사력이 공개되면서 일본인들마저 이제는 한국을 이틀 만에 멸망시킬 수 있다는 망언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을 느끼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군사력에 대한 일본인들의 위기감은 과거와는 180도 바뀌고 있는 것이죠. 해당 뉴스에 달린 일본인들의 반응만 보더라도 이러한 분위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의 경우 상륙 작전이라는 것은 해안을 통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럼 결국 북한이 아닌 일본에 대한 작전이 아닌가요? 일본은 이를 대비해 헌법을 개정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위기의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군사력에 있어 최근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길래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던 일본인들마저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먼저 한국의 경우 세계 외신들마저 놀랄 정도로 연이어 신식 무기와 군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항공모함 수주 발표 계획과 더불어 잠수함 미사일 SLBM 발사 성공과 최근 무인 전투기 개발 소식까지 1년 동안 수많은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군의 무기를 주워서 고쳐 쓰던 그런 나라가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그 명성이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 전투기가 추락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일본 후쿠오카현 상공을 비행하던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2 전투기의 조종석 창문이 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사 NHK에 따르면 해당 창문은 무게가 무려 90kg에 달하며 최대 길이는 2m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컸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일본인들이 더욱 충격을 먹은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종석 창문이 날아간 전투기는 단순히 훈련하던 중이 아니라 영공 침범 우려가 있는 국적 불명기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 발진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국적 불명기에 대해서는 다른 전투기가 대응했기 때문에 임무에는 영향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아프간 사태부터 해서 날이 갈수록 다른 군에 비해 뒤처지는 자위대의 최근 모습과 겹쳐지며 일본인들의 자위대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 밖에도 자위대 훈련 중 실탄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사격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자위대가 민간인들의 집에 들어가 절도를 하는 등 일본인들 스스로도 부끄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한국의 신식 무기 개발이나 전술훈련 등을 보게 되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닌 일본이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들고 있답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을 맞이해 포항 앞바다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해병대 등이 참가해 대규모 상륙 작전 훈련을 실시한과 더불어 다수의 상륙 장갑차와 최신 스텔스 전투기까지 등장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주적이 북한인 한국이 바다를 이용해 침투하는 상륙 작전을 연습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결국 한국이 일본도 가상의 적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냐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일상적인 군사 훈련이었을 수 있지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모습이 조금씩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거였다면 한국이 무슨 훈련을 하던 일본인들을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에서는 끝까지 아닌 척하지만 한국 군사력의 발전과 비교되는 일본 군사력의 부끄러운 모습을 일부 일본인들은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
헌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위대의 역할 한계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합리화를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군사훈련과 일본의 전투기 창문 사고 뉴스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기를 오픈카로 만들어버리다니 일본은 참 대단합니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커브를 돌다가 문이 날아갔다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한국의 군사 개발을 일본은 더 이상 조롱할 자격이 없습니다. 방위 산업에서 이미 일본은 옛 생각에 얽매여 발전을 포기했습니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방위 산업에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한국에게 순식간에 따라잡힐 것입니다. 최근 한국 뉴스에서 SLBM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기사를 봤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에겐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최근 한국은 무섭도록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을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언제든지 일본 공격용 미사일로 바뀐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점점 더 일본에게 대응하기 위한 방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일본 침몰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육해공 전부의 유지 보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도대체 실태 파악과 대책은 행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새 정부는 이 현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에게 잡아먹힐 것입니다. 전투기가 비행하는 중 캐노피가 날아간다는 건 정말 전대미문한 일이다. 국제적인 망신이야. 제대로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연 제대로 된 유지 보수 예산이 일본에게 있는지 의심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옛날 자위대에서 벌어졌던 실수를 반복할 뿐입니다. 한국에선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일본을 공략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전투기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니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일본이라 너무 두렵습니다. 캐노피의 무게가 90kg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 산악지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떨어졌다면 인명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위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는 예전부터 끊이지 않았는데 일본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이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자위대를 운영하는 예산은 도대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전투기의 바람막이가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웃 국가가 일본을 공략하기 위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대로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직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일본이란 나라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선 일본을 향한 SLBM 개발 성공을 축하하며 일본에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위기가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방비는 GDP의 1% 미만이지만 일본의 인구의 50%도 못 미치는 한국이 3%에 가까운 국방비를 지출하고 자주 국방에 힘쓰고 있어 국가의 방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본만이 세계의 추세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상으로 일본 전투기 창문 추락에 대한 일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